제발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고 또 했는데 가져가 주네요. 같은 중학교 같은 반 옆자리 짝꿍인 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이제는 빠이빠이입니다. 제가 그 친구한테 뺏긴 남자친구가 3명인가? 아니 이번까지 하면 4번째네요. 처음에는 몰랐습니다. 그 친구가 바람기 여우기가 그렇게 차고 넘칠 줄은. 처음 뺏긴 애는 같은 반에서 사귄 남친이었는데 비밀 연애 하다가 정말 유일하게 그 친구한테만 말했더니 그 이후로 어찌나 살랑살랑 여우꼬리를 흔들었는지 한 달 후에 전 차이고 남친은 그 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. 어찌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 고백받은 걸 본인 입으로 말해주더라고요. 자기도 몰랐는데 마음이 가더라 하면서 받아줬다고 하는데 이건 대놓고 먹이는 거였죠. 진짜 진심으로 열받았습니다. 갑자기 변한 남친 태도에 그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수없이 많이 했었는데 뒤에서 둘이 꽁냥대고 있었다는 걸 알고 너무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너랑 친구 못하겠다고 말했어요. 그렇게 그 친구와는 잠깐 멀어졌습니다.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같은 반이 되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게 되었고 어찌저찌 다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. 이게 진짜 후회가 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되려고 그때 인연이 꾸역꾸역 여기까지 온 거구나 하고요. 두 번째는 알바하다 만났던 저보다 1살 많은 남친이었습니다. 그 친구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소개시켜주기 좀 싫었는데 알바하는 곳에 찾아오니 어쩔 수 없이 만나지게 되더라고요. 설마 했는데 매일같이 저를 보러 온다는 핑계로 카페에 오더니 둘이 어느샌가 친해져 있더군요.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제 생일 선물 줄 거 고민되지 않냐. 본인이 제일 친한 친구이니 힌트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하더군요. 그래도 두 번째 남친은 양심이 있는지 저한테 다 말해줬습니다. 저랑 사귀는데 땡땡이한테 정이 가고 마음이 간다.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서 너랑 헤어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. 나름 양심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둘이 사귀게 되었으니 이래나 저래나 쓰레기인 건 마찬가지죠. 뭐 4달도 못 가서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. 그 일 있고 나서 그 친구와 대판 싸우고 그래 서로 보지 말자. 더럽다. 하면서 끝났었는데 너무 어려서부터 친구라 그런지 인맥이 여기저기 엮여있던 터라 또 만나지게 되었습니다. 물론 전처럼 붙어 다니거나 둘이서 보진 않았지만 그게 또 문제가 되었네요. 모임에 있던 친구와 제가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도 모임에 속해 있어 안 마주치게 하고 싶었지만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고 다들 친해서 모임도 가지면서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. 세 번째는 정말 너무 짧고 굵어서 기억이 선명하게 나네요. 모임 멤버 6명이서 1박 2일로 여행을 갔는데 남자는 2명, 여자가 4명이었고 방이 3개라 각각 2명씩 나누어 자게 되었습니다. 저랑 여자 멤버 1명, 그 친구와 다른 여자 멤버, 그리고 남자 둘이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. 그때는 친구들도 많았고 남친한테도 그 친구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둔 터라 설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? 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일은 벌어지더군요. 그놈의 술기매로. 뒷날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게 저였는데 진짜 촉이라는 게 있나 봐요. 거실에 혼자 엎어져서 자고 있는 남자 멤버를 보고 설마 해서 남친이 자는 방문을 열었는데 둘이 자고 있더군요. 정말 뻥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두 년놈들 꼴을 다 보게 만들고 싶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. 다른 친구들이 제 소리에 놀라 우르르 나와서 그 꼴을 다 봤네요. 진짜 울분이 터져 나왔지만 그 친구가 그런 년인 거 다른 친구들이 다 알게 되어 그런지 조금 통쾌하기도 했습니다. 남친은 빌면서 너인 줄 알았다. 제가 먼저 나를 꼬셨다. 갑자기 제가 방으로 들어왔다 행설수설했지만 뭐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떡하겠어요.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남친과 헤어졌습니다.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다른 친구들도 다 알게 되었고 그 친구와의 인연이 아예 끝나게 되었습니다. 여기저기 소문이 나는 바람에 지방으로 이사가서 아예 멀어졌으니까요.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요. 인연이라는 거 진짜 무시 못하겠더군요. 어떻게 그렇게 다시 만나지는지. 솔직히 제가 그 친구를 먼저 알아봤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.
할 사이도 아니고 명분도 없었으니까요. 그런데 제 옆에 남자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친구가 먼저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. 우선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 또 친구는 제 남친을 뺏어갔습니다. 그런데 친구는 그걸 알까요? 친구가 저한테 아는 척하고 제 남친에게 인사하고 갑자기 저희 사이 끼어서 대화를 하다가 둘이 인별 아이디를 교환하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걸. 저 정말 남친과 헤어지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안전이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꾸역꾸역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. 제 남친 엄청 무서운 사람입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얼굴 잘생겼고 돈도 많아 보이고 젠틀해 보이는데 다 거짓이에요. 얼굴 잘생긴 건 고친 거고 돈 많아 보이는 건 다 빚이더군요. 그리고 젠틀한 거. 자기한테 순한 양일 때만 젠틀이지 아닐 때는 무서워집니다. 저 남친한테 맞아도 보고 욕도 엄청 먹었었고 헤어지자고 말했더니 중리산이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 사는지 다 안다. 이런 식의 협박도 받았습니다. 그 이후로 만날 때마다 휴대폰 검사당하고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나오면 그때는 그냥 하루 종일 지지군 듯 있어야 했습니다.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루하루 말라가던 찰나에 어떻게 또 그 친구가 꼬셨더군요. 정말 진심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젠 매번 어쩜 그렇게 잘 뺏어가는지 알고 싶을 정도예요.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. 진짜 빌고 또 빌었는데 남친이 저한테 연락하는 횟수와 집착하는 빈도가 점점 줄고 핸드폰 검사 안 하는 날이 올 때마다 혹시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. 결국에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날이 왔네요. 드디어 제가 차였습니다. 뺏어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기까지 합니다. 이 감사한 마음으로 전 앞으로 두 사람의 사랑이 오래가도록 응원해야겠습니다.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네요.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저처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댓글입니다. 첫 번째 댓글. 은혜 갚은 까치도 아니고 아무튼 안전이별 축하해요. 그래도 이번 기회에 사람 보는 안목은 좀 키우세요. 친구던 남친이던 어쩜 그렇게 쓰레기만 걸리셨는지 안타깝네요. 친구가 흔든다고 흔들리는 인간들이 정상은 아닌 거 아시죠? 아무튼 축하드려요. 두 번째 댓글. 이래서 인연이라는 게 있나 봐요. 네 번째를 가져가기 위해 큰 녀시 알짱거린 거였네요. 둘이 인연인 듯 한데 이젠 소임을 다한 인연이네요. 조상님이 보내셨을까 싶어요. 세 번째 댓글. 진짜 다른 건 모르겠고 남자 본성 잘 숨기고 있다가 둘이 결혼까지 꼬리냈으면 좋겠다. 본성이 드러나서 헤어지지 말고 제발 결혼 도장 찍고 그때부터 지옥 헬잔치 열려서 둘 다 인생 망했으면 좋겠네요. 남의 인생 망치려 들지 말고 쓰레기들끼리 서로 얽히고 얽혀서 서로 상처 주는 게 더 나아요. 멀쩡한 사람 인생 건드리는 것보다 쓰레기들끼리 상처 주다 자멸하는 게 정답이죠. 네 번째 댓글. 이거 실화인가요? 만나는 남자마다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나지? 꼬신다고 해도 안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. 넘어가는 게 병신들인 거고. 사람 보는 눈 좀 키우셔야겠어요. 다섯 번째 댓글. 대박. 진짜일까 싶네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? 그 친구는 님이 먹다 뱉은 똥만 취급하는 친구인가 봅니다. 진심으로 냄새 많이 날 것 같아요. 아예 연락처도 이젠 다 바꾸고 엮이지 마세요. 여섯 번째 댓글. 정말 몸 바쳐서 지극정성이네요. 첩도 팔자라 못 고쳐요. 차라리 바람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인지하면 통제가 가능한데 저건 천상 첩의 팔자네요. 일곱 번째 댓글. 글쓰님이 잘못한 건 절대 아닌 건 맞지만 매번 남친을 뺏기고서도 선 못 긋거나 매번 만나는 남자들과 그런 식으로 헤어지는 거 보면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계속 잘못된 일이 반복되는 건데도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. 당장은 쓰레기 남친과 친구 정리에 성공했지만 다음에는 남친도 친구도 신중하게 만나요. 글쓰님 소중한 사람이잖아요.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